검은 산 하얀 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은 아주 그래도 가장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들은 연탄을 아직도 쓰는 집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하고 아직도 폐광이 안 된 탄광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해해요. 처음으로 보는 그 황토색의 연못 색깔이었는데 그거랑 햇살을 받은 나무들의 색깔하고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신비로운 색감이었어요. 사라지고 없는 그런 그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이라는 건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뭐 아주 따뜻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또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녹아내릴 듯한 한여름 더위도 이곳에서만큼은 견딜만 합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원마을. 강원도 정선 고안읍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분주해진 건 몇 해 전부터입니다.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곳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드나들고 마을 곳곳에선 정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시커멓고 좀 이렇게 쇠락한 도시였는데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또 자꾸 틈만 나면 나오셔서 자꾸 물 주시고 막 그 골목길로 자꾸 나오세요. 예,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 일이 참 보람된 것 같아요. 예. 꽃을 심자 마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골목길 곳곳에서 정성이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타에다가 이거는 아주 그냥 물을 넣어버려. 하단을. 진짜네, 생화야, 생화. 아주. 아이고, 너무 예쁘다. 많이 변했다, 진짜. 물 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네. 아세요? 야, 저를 알아보시네. 꽃을 가꾼 지 5년. 인근 한백산에서 나는 야생화로 시작해 다양한 꽃들이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큰 꽃 의아리라는 그 꽃이거든요. 약간 나팔꽃 비슷하게 네, 생겼는데?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꽃을 베어가지고 LED 꽃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붕꽃. 이게 이제 이게 예. 피기 전에 약간 예. 전이구나. 예예 여기 봉오리가 이렇게 푹 피나 보네. 예예. 지금은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골목길은 제 기억 속엔 석탄 가루로 뒤덮인 곳이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났던 1980년대 말, 정선은 대한민국 석탄 생산의 주요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유와 가스에 자리를 내주면서 마을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았던 탄광들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여기 위에 간사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불빛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밤에 되면 가로등 뭐 이런 자체도 없고 진짜로. 그래서 그냥 뭐 맨날 초등학교 다녀도 애들이랑 뒤에 산에서 놀고, 저는 여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던 그 11살의 기억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고향 마을의 골목길은 화사한 꽃길이 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푸근하고 정다운 곳, 도시에서 그리웠던 풍경입니다. 주민들이 다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도 많고. 그렇죠. 저기 많지. 예.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서 네.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도시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거의 뭐 그- 가족 같은 예, 예.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느낌. 그래서 먼 일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모여서 다 합쳐서 하고. 여기가 다 옛날에 그
비포장 도로고 막 그냥 뭐 애들하고 막 놀던 데라. 연탄 먼지가 그냥 네. 퍽퍽 나고. 시커맸다고 그때.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이 탄가루가 먼지가 많이 나니까 아이고 참. 할머니들이 시커먼 건 이제 싫다. 그래서 우리도 좀 화려하게 좀 해줘라. 가요. 집 색깔을 이래서 고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참 잘하셨다. 한때는 탄광 신도시라 할 만큼 번성했던 마을은 폐강 이후 급속도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가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을 모아 지역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폐강 지역 특별법과 강원랜드라는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카지노와 스키장, 워터파크, 특급 호텔을 갖춘 꿈의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수백만 명이 찾아왔지만 바로 옆 마을은 여전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새까맣고 무서울 것 같은 폐강촌 이미지에 카지노 옆 동네라는 안 좋은 인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빈집과 낡은 주택은 새롭게 단장하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 골목이 5년 전에는 빈집과 폐가가 많은, 그래서 고안에서도 가장 슬럼화된 골목이었어요. 행정에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리조트 만들어도 마을은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가고 인구가 빠지니까 스스로 해야 되겠다. 폐가였던 주택이 하나둘 달라지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적 같은 시간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 마을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청소부터 하고 작은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여기가 빈집 골목이라서 예전 분들은 여기를 다 헐고 주차장하거나 재개발을 원하셨어요. 저희는 반대로 빈집이나 폐가에다가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따와서 마을의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내고 창업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어구 안녕하세요. 네. 오래된 것이 모두 낡아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 손때가 묻어 이어온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요 정도는? 옛날 이발사들은 다 알 거예요. 동화 77이라 그러면 이게 한 내가 55년 전에 산 거예요, 이게. 55년 전에. 저보다 10년 먼저 태어났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보는 분들은 옛날 동화 77이라 그러면 그 사람 이발 경력이 얼마 됐는가 알 거예요. 경력 60여 년의 사장님은 고안에서만 50년째 이발을 하고 계십니다. 군에 갔다 와서 서울에서 있는데 여기 강원산에 있는 사람이 놀러 오라 해서 왔어요. 와 보니까 이거는 이발소가 아니에요. 이발소가 아니고 뭐냐? 아주 내가 보기에는 이발 공장 같아요.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그래서 고마 3일 놀러 온다는 것이 고마 한 1년만 있으면 50년이. 강부들의 수염과 머리를 다듬던 이발관은 사장님의 삶이자 역사가 되었죠. 이거로 진짜 50년 동안 하시면서 자녀분들 다 교육하고 키우시고 결혼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키우신 거죠, 이거로? 그러니까 이제 이발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 50년 전에는 잘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뭐 정말 참 알뜰히 살뜰을 하다 보니 대학까지라도 가르치고 있지. 요즘은 이발이 하얀 길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 난 못 키우겠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막내가 28이 네. 그 늦둥이인 건가요?
온통 잿빛으로 새까맣던 풍경은 사라지고 담벼락에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그림도 그렸습니다. 저희 지역이 좀 삭막하고 그런 탄광, 폐광 그런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요 지역 그 주민들로 해서 상당히 밝아지고 또 정원도 가꾸고 또 저희는 또 뭐 채색이나 그림도 그려서 상당히 밝아졌는데 색다른 초현실적인 그런 좀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우라지 강물에 애완을 실어 보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폐강촌의 쓰라린 상처 대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벽화는 마을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외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고향이 가진 그 본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뭐 외형적으로는 어둡고 그래도 가장 뭐 엄마 품속 같이 온실과 같은 곳이죠. 탄광촌이라는 것은. 이 지역만의 고유한 저는 외형이라고 생각해요. 까만 산도 있고 석탄 더미도 있지만 저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 사실적인 것보다는 제가 느낀 그 따뜻함이라든가 아련함 또 지금은 상실되고 부재해서 없지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따뜻함을 소재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 같은 것이죠. 마을을 예쁘게 단장한 주민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시와 공연, 체험과 플리마켓 등으로 채운 골목길 정원 박람회가 올해로 4번째. 마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견학단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마을을 아름답게 살려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민들의 비법이 궁금해서입니다. 여기가 저기 그 카지노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동네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이 협동한다는 게 마음이 이렇게 잘 합동이 돼야 되는데 그 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주민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예. 탄광의 역사는 철도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정선 최초의 탄광인 한백탄광이 문을 열자 정부는 무연탄 수송을 위해 한백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정선에서 캐낸 석탄은 한백선 열차에 실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월로 실어 날랐습니다. 정부의 석탄 증산 계획에 힘입어 탄광 지역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역 앞으로는 각종 상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산중에서는 보기 드문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석탄 산업 부흥기를 맞아 전국에서 꿈을 쫓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한백역입니다. 70년대 하루 이용객이 300여 명에 달했던 한백역은 폐강 이후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철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백역 복원 운동까지 펼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 현장을 옛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거니와 또 인프라도 그렇고 또 이 수도권과 굉장히 또 장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은 뭐 굉장히 그 차별적이다, 차별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이제 산업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산업 유산의 하나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신동읍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960년대 국토건설단의 숙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위돌과 시멘트를 섞어 건축했던 당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며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병역 미필자, 사회적 구제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국토건설단은 석탄을 실어 나를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숙소 중 한 동을 마을 어르신들이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가져서 버리거나 방치된 폐자전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부품을 닦고 손질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팔랑개비도 만들고 그러고 자전거 해체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죠. 주변에서 그거 헌 자전거 가지고 해체해서 좀 그 조형물을 만드니까 그 새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냥 다 버려지는 자전거인데 저렇게 새로운 어떤 게 탄생하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녹슬고 망가진 헌 자전거도 인테리어 소품과 설치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솜씨 좋은 어르신들의 젊은 날에는 탄광이 있었습니다. 광산은 조금 했어요. 탄차 운전. 크다란 거 탄차. 그게 이제 탄을 10톤씩 싣거든요. 도로도 전부 다 새카맣고 뭐 탄가루가 많다. 사람들 많았죠. 당시에는 사람은 진짜 많았죠. 옛 쓰임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은 기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백선의 기점이자 태백선과 만나는 예미역은 폐강 전까지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수시로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여행 출발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탄광의 흔적들이라든가 또는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고 여쭤보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 그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서 골목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예전에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듣게 되니까 오히려 또 그런 게 또 매력이었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간직한 자연과 이야기를 자전거 여행 코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hrough your window by the water, can you see me? When the wind blows through empty quarters, now you. 야, 뭐 천만에 야 비 오고 난 뒤에 오니까 아주 날씨도 상큼하게 좋구만. 응? 하늘도 깨끗하고 아주 그놈의 비가 아주 먼지 싹 쓸고 내려갔구만. 여기가 그 선탄장이었죠. 선탄장. 여기는 그냥 가볍게 타기 괜찮은 것 같아. I'm the only boy awake now, gazing at the stars. 여기서 오니까 풍부하는 맛이네. 저는 이 길이 그래 좋더라고. 야, 이런 길 힐링이지 힐링. Talk like this no more. I will walk until the night turns to day. And 안개에 쌓인 날이 많은 만항제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자생하는 신비로운 산상의 하원이라 불립니다. 300여 종의 야생화가 번갈아 피고
정성과 태백, 영월이 맞닿아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직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야생아들이 이곳에 자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발 1,300고지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고원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야생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항제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수많은 야생화가 스스로 피고 집니다. 토종식물과 고산 희귀식물이 자라는 이 아름다운 산에는 사실 아픈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이 목장터였습니다. 삼척탄자라고 하는 큰 탄광회사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광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워낙 힘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목장을 만들었었어요.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 허허벌판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날라온 야생화 씨앗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 탄광의 갱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건축 현장에 비계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단하고 빨리 자라는 이 낙엽송, 이 나무를 여기다 심게 된 겁니다. 긴 세월 아픔을 견뎌낸 산은 나무들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버틴 산에 찾아온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위로받기 위해 이 길을 걷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